안녕하세요 올라프 친구들, 아오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추천 시즌 비추천 시즌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언니 저 얼굴 어디 할까요? 뭐 하면 좋을까? 뭐 수술을 할까요? 필러 맞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또 시술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협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담들을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시술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꼭 다이어트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시술을 해야 시술이 잘 받거든요. 보통 이제 살이 쪘을 때 얼태기가 와요. 왜 이렇게 요즘 못생겨 보이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살이 쪄서 못생겨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때리네. 뒤에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제 동생한테도 항상 언니 나 얼굴 어디 할까 이러면 살부터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살이 찐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좀 울룩불룩 안 예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싹 다이어트를 하신 다음에 그럼 그때는 숨겨진 자기의 예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정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이어트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필러인데요. 필러는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닌 것 같아요. 필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녹는 히알루론 필러, 그리고 안 녹는 아테콜 필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녹는 필러는 꺼진 부분에 맞으면 금세 조금 얼굴이 더 화사하고 좀 이목구비가 살아나긴 해요. 근데 이제 녹을 때, 빠질 때 중력에 의해서 조금 처지게 안 예쁘게 빠진다는 점, 그리고 코에 맞으면 코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코가 점점 커진다는 점, 그리고 울 때 그게 뭐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는지 코가 한라봉만해지더라고요. 필러를 맞고 나면. 그래서 히알루론 녹는 필러는 일단 쏘쏘고요. 절대 비추천하는 시술이 녹지 않는 필러, 아테콜 필러, 영구 필러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맞고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정말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러를 이제 한두 번 맞았었어요. 그때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녹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병원 가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찾아보니까 녹지 않는 필러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바로 이제 예약을 해서 갔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여기 눈 밑, 그리고 여기 팔자, 그리고 여기 턱끝, 그리고 여기도 맞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비순각 필러라고 여기를 맞으면 고양이처럼 예뻐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좋다고 제가 또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일단 붓기가 엄청 오래 가요. 원래 필러는 맞으면 붓기가 하루 이틀이면 가라는데 붓기가 일주일 넘게 가고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예요. 이제 사실 시술은 요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막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사진 찍거나 이제 저는 아는 거죠. 이 얼굴이 분명히 더 못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빼고 싶은데 빼고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거 어떡하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거를 빼려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보통 이제 필러를 맞으면 이제 주사를 맞아서 그냥 녹이는 게 되게 쉬운데 이거는 녹지 않는 필러라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맙소사, 진짜 맙소사죠 여러분. 그래서 딱 이러고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여기 비순각 필러였습니다. 저는 이거 별로 맞을 생각도 없었는데 거기서 추천해가지고 맞았는데 이걸 맞았더니 코가 완전 들창코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거라도 제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제거 수술을 또 예약을 잡았어요. 일단은 영구 필러는 비싸고 제거 시술도 비싸요. 쓸데없이 이제 돈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제거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진짜 조금 맞았단 말이에요. 요만큼 진짜 조금 맞았는데 여기를 제거 수술을 했는데 입술이 거의 도날드 덕만큼 부은 거예요. 입술이 진짜 붓기가 하루 이틀이면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이제 지금 남편 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 수술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 좀 바쁠 것 같으니까 한 이틀 정도 뒤에 보자 이랬는데 이 도널드 덕 같은 붓기가 일주일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계속 못 만날 것 같아,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수상해하고 도널드 덕에서 약간 세미 도널드 덕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남편을 만났죠. 이제 만났는데 주원이가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여기 퉁퉁 부었으니까
왜 그러냐, 이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필러 제거 수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일단 안 녹으니까 제거하려면 제거 수술을 해야 되고, 되게 예쁘게 될지 안 예쁘게 될지도 모르는데 히알루론보다 안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필러 그런 재질이 딱딱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 연구 필러는 아니고 뭐 5년 정도 가는 거라고 해서 여기 맞은데 여기도 이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 꺼짐이 조금 심해졌거든요, 이거를 맞고. 그래서 일단 연구 필러는 정말 핵핵 비추고, 특히 비순각 필러도 정말 비추입니다. 너무 이제 TMI가 기네요, 여러분. 필러 하나 설명하는데. 네, 그 다음은 턱보톡스예요. 턱보톡스는 추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턱에 맞으면 뭐 어떤 여기 리프팅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저는 턱보톡스 같아요. 이게 꽉 다물었을 때 여기 근육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턱 보톡스랑 또 비슷한 시술이 있는데 그게 여기 교근 축소술, 교근 제거술 요게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핵 비치입니다. 제가 귀차니즘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유지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또 이게 매번 맞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교근 축소술? 교근 제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여기 턱 근육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너무 또 갔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마취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전기 충격기 같은 거를 놓고 여기 근육을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다 죽여버리는 여기 근육을. 그래가지고 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딱 한쪽을 했는데 그게 신경을 건드는 거죠. 저는 그 고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20살 때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프고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면 진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너무 아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거의 그냥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고 진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쪽만 맞고 이쪽 못 하겠다고 했어요. 짝짝이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도 진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했는데 진짜 그때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붓기가 뭐 하루 이틀이면 빠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재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연극영화과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예뻐 보이려고 이걸 한 건데 이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덩이가 된 거예요, 달덩이가. 그 제가 입시를 달덩이 된 상태로 보러 다녔어요. 진짜 붓기가 한 3달 뒤에 겨우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 그리고 없어졌으면 됐지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여기 근육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차라리 그냥 1도 안 아픈 여기 보톡스를 계속 맞을 걸, 이런 후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근 축소술, 교근 제거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핵 비추예요. 그냥 차라리 턱 보톡스를 계속 맞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윤곽주사인데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추천이에요. 여기 이렇게 턱 라인이나 이렇게 광대뼈에 맞으면 한 4달 정도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곽주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주사만 맞으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윤곽주사를 맞고 꼭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해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한 2배 정도 나거든요. 윤곽주사를 맞고 가벼운 운동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확실히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요요가 온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요. 이 가름해진 상태로 영원히 유지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윤곽주사도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윤곽주사가 있고 안 들어간 윤곽주사가 있어요. 안 들어간 윤곽주사 맞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걸 맞으면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고 막 하혈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부작용으로 하혈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윤곽주사를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인데 이 실리프팅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맞았어요. 근데 또 주변에 한 언니들 보면은 뭐 효과가 좋다는 언니들도 있고 한데 저는 여기 실리프팅을 했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비추인 게 여기에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리프팅을 하고 1년 동안 여기 딱 그 실 넣은 그 자리로 좁쌀 여드름이 우두두두두두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도대체 내가 이 실리프팅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 좁쌀 여드름을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갸름해지는 효과도
막 드라마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윤곽주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윤곽주사를 맞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트러블이 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이렇게 리프팅 시술이 있거든요. 체외 충격파, 고주파 이렇게 섞어서 시술하는데 되게 고가예요. 한 번 할 때 5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이제 연예인분들이 정말 톱스타분들이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정보 입수해서 갔죠. 이거 턱 근육 없애버리는 그 교근축 수술보다는 뭐 훨씬 안 아프지만 요거는 두두두두두 이렇게 얼굴을 망치로 막 때리는 느낌이 나요. 아!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이게 뭔가 레이저 같은 걸로 막 얼굴을 두드려 패거든요? 막 얼굴을 두두두두 하는데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그러고 나서 얼굴이 이거는 근데 붓기가 그렇게 오래가진 않아요. 하루 이틀이면 좀 빠져요. 근데 하고 나서 어머! 정말 너무 예뻐진 거예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왜 톱스타분들이 이걸 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유지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2달? 2달이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달, 2달이면은 다시 얼굴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맞기 전에 이제 모델 언니들 만나가지고 나 이제 내일 이거 하러 간다. 이거 엄청 비싸다. 내가 이거 하고 이뻐진 모습으로 오겠다. 이러고 2달 있다가 모델 모임에 갔는데 이걸 하고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제가 그걸 했는지. 그래서 다들 이제 돈 아깝다고. 근데 이게 그 한 달 정도 동안은 정말 예쁜 얼굴이 되거든요. 돈만 이제 정말 받쳐주면 매달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하면은 정말 꾸준하게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피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피부를 얇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인데 아쉬운 건 유지 기간이 짧다는 거,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강추는 아니고 그냥 쏘쏘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울세라인데요. 울세라는 추천이에요. 여기 효과가 확실히 있고 확실히 리프팅 되는 느낌이 들고 유지 기간도 꽤 길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울세라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울세라는 레이저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는 피부과에서 울세라 장비가 없는 피부과였어요. 그래서 울세라 할 생각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에 쳐서 제일 싼 데 가서 하시라고. 어차피 다 장비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울세라는 그래서 네이버에 치셔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어디는 뭐 500만 원, 어디는 뭐 한 90만 원 막 이래요. 그냥 제일 싼 데서 맞으시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정품 팁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가 포인트거든요. 정품 팁을 사용하는 곳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고주파 레이저는 종류가 울세라도 있고 슈링크, 뭐 뉴테라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다 해봤는데 뭐 이 정도면 이쯤 되면 거의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는 뉴테라를 가장 추천해요. 울세라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슈링크보다는 비싼데 효과는 울세라랑 비슷했던 것 같고 울세라는 통증이 엄청 심해요. 저는 수면 마취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뉴테라는 그런 마취 없이 그냥 마취 연고로 해도 울세라보다 훨씬 안 아프고 그리고 슈링크는 저는 뭐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중에 가장 저렴한 시술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느꼈고 느꼈다고 해도 유지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슈링크를 주변에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링크는 저는 그렇게 비추천? 근데 자주 할 거면 슈링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테라, 울세라, 슈링크 중에는 뉴테라를 가장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콧볼 축소 주사예요. 제가 여기 코 필러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이상하게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코 이제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콧볼 축소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추천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코가 정말 슬림해져요. 그래서 되게 사진빨도 잘 받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카 찍을 때 그 콧볼 이렇게 그 뷰티에서 가장 최대로 해놓고 막 사진을 찍는 편인데 이거를 맞으면 정말 고른 코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유지 기간이 짧아요. 한 2달?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맞으면 이제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맞으면 여기가 푹 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움푹 파이게 돼가지고 요거를 적당하게 욕심을 안 부리는 선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맞고 이렇게 좀 유지 기간이 짧으니까 그때그때 맞아야 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저는 이제 코 많이 뚱뚱하신 분들께는 수술보다 이 콧볼 축소 주사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안 맞은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 번 더 맞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경락인데요. 이거는 뭐 시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프팅하는 그런 거니까 제가 여기에 한번 넣어봤어요. 경락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만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거를 20번을 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20번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한 체력이 소모되고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막 가면 막 이게 얼굴 하니까 아파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경락을 끝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한 12회 정도에서 약간 이렇게 못 가가지고 계속 못 가서 관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엄청난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락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거 내가 집 가서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하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약간 이런 손놀림이나 이런 거를 테크닉을 어느 정도 익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도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셀프로 하는 경락은 나중에 따로 찍어드릴게요. 경락은 성실히 다니실 분들은 추천. 내가 진짜 게으르지 않다. 난 진짜 성실하면 나. 이렇게 성실하면 나지? 이런 분들은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같이 이제 조금 게으름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 20회를 채우다가 거의 1년이 다 갑니다. 진짜 너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20회를 다 채웠을 때 효과가 뭐 거기서는 석고팩을 막 이렇게 딱 비교해주면 엄청 효과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하고 나서 석고팩을 했는데 석고팩은 분명히 작아졌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얼굴은 똑같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경락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원장님이 해주시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천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얼굴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또 경락샵을, 좋은 경락샵을 알게 돼서 정말 효과를 보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시술들을 쭉 알려드리고 그리고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들도 알려드렸어요. 정말 제 솔직한 경험담이 담긴 스토리니까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술하기 전에는 꼭 다이어트 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 저도 얼태기 때 막 살쪘을 때 시술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꼭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가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연구가 붙는 거 있잖아요. 뭐 연구 필러, 연구 제거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하려면 신중하게 하시고 또 정말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정보 한번 담아봤는데 TMI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울라프 친구들, 우리 또 만나요. 안녕!